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어떻게 해도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도무지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속상했던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분명 잘해주려고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걸까?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왜 계속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걸까? 이런 생각 여러분도 해본 적 있지 않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 여러분이 하는 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무시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그들의 태도가 바뀔까요?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사람을 대하는 세 가지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처음에는 좋게 대해주려 했는데 오히려 상대가 더 무례해지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일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친절하게 대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점점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사소한 부탁이었는데 점점 당연한 듯 요구하는 경우, 여러분이 거절하면 오히려 서운한 기색을 보이며 여러분을 나쁜 사람처럼 몰아가는 경우,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말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상대가 여러분을 더 쉽게 보고 함부로 대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을 존중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세 가지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무례한 사람들도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를 확실히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침착한 태도로 말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상대의 감정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 채로 대응하면 상대도 방어적으로 나오거나 더 감정을 격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무례한 말을 했을 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차분하게 되물으면 상대는 순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침착함은 상대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단호한 말투로 거절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어려워합니다. 특히 친한 사이거나 상대가 강한 성격일수록 거절이 더 힘들죠. 하지만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무리한 부탁을 할 때 미안하지만 그건 어렵겠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면 상대는 더 이상 억지를 부리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상대를 인정하면서도 경계를 지키는 말하기입니다. 때로는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면서도 내 입장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네 입장을 이해해.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여러분의 입장을 한 번 더 고려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익히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도 훨씬 편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대화법을 쓰면 그들의 태도가 분명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이 대화법이 실제로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나를 만만하게 볼 때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의 태도가 바뀔까? 나를 무시하지 않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이제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대화법이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이 회사에서 동료에게 일을 부탁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도와주었지만 그 이후로 상대가 계속 여러분에게 일을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부탁이었는데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담을 느껴 이번에는 어렵겠다고 말하자 상대는 당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원래 잘 도와주던 사람이 갑자기 왜 그래? 너 요즘 변했구나.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가 난다고 감정을 터뜨리면 오히려 상대가 더 억지를 부릴 것입니다. 반대로 억지로 받아들이면 더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첫 번째 대화법, 침착한 태도로 말하기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말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도와줬지만 이번에는 내 일정이 있어서 어렵겠어. 이 말을 차분한 어조로 이야기하세요. 상대가 다시 부탁한다면 내가 계속해주면 너도 편하겠지만 내일도 소중하니까 이번에는 어렵겠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차분하게 이야기하면 상대는 무작정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대화법, 단호한 말투로 거절하기입니다.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항상 여러분에게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갚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다시 돈을 빌리려 합니다. 내가 이번 달만 좀 어려운데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여러분이 거절하면 너 예전엔 안 그랬잖아. 나 힘든 거 알면서 왜 그래? 이렇게 나오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단호한 거절입니다. 그동안 몇 번 도와줬지만 이번에는 어려워. 나도 내 상황을 생각해야 하니까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감정을 건드리더라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말하면 상대는 결국 더 이상 여러분에게 억지를 부리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화법, 상대를 인정하면서도 경계를 지키는 말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여러분에게 불합리한 요구를 합니다. 퇴근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거 내일까지 해올 수 있지? 여러분이 어렵다고 말하면 다들 늦게까지 일하는데 너만 예외일 순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해야 할 말은 제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정도까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 상대도 여러분을 무조건 밀어붙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대화법을 사용하면 무례한 사람들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더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대화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태도가 실제로 바뀐 사례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세 가지 대화법을 배웠습니다. 차분한 태도로 말하기, 단호한 말투로 거절하기, 그리고 상대를 인정하면서도 경계를 지키는 말하기. 그렇다면 이 대화법을 실제로 적용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대화법이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늘 동료들에게 호의를 베풀며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이 먼저 나서서 해결하고 남들이 맡기기 싫어하는 일도 도맡아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고마워했지만 점점 상황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도움을 감사하게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에게 당연하다는 듯 일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이런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돕고 무리한 요구에는 명확하게 선을 긋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도 동료가 찾아와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자료 정리 좀 도와줄 수 있어? 이전 같았으면 당연히 도와주었겠지만 그는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 일이 많아서 도와주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러자 동료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너 원래 잘 도와줬잖아. 이번에도 좀 해주면 안 돼? 그는 한 번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 업무도 중요해.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이후로 동료는 더 이상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해하는 듯 했지만 이후 그는 상대방도 바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처음부터 선을 긋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한 번 도움을 주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도움을 줘야 하는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호의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이 자꾸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번 달만 좀 도와줘. 내가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너는 좀 도와줄 수 있잖아. 그녀는 처음 몇 번은 아무 생각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빈도가 잦아졌고 돈을 빌려준 뒤에도 제때 갚지 않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 도와주지 않겠다고. 친구가 또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힘들 것 같아. 나도 내 계획이 있어서 돈을 따로 써야 하거든. 그러자 친구는 야, 너 예전엔 안 그랬잖아. 너 진짜 많이 변했다. 이렇게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응, 나도 생각을 좀 바꿨어. 예전엔 쉽게 빌려줬는데 그게 꼭 좋은 건 아니더라. 이제는 나도 내 형편을 고려해야 해서 쉽게 결정할 수 없어. 이 말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바꿨습니다. 이전까지 그녀를 언제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친구는 더 이상 억지를 부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는 스스로 돈을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예전처럼 쉽게 빌려달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의 기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변화하면 주변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여러분이 거절하는 것에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여러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러분을 더 이상 쉽게 이용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두 가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상대도 여러분을 다르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 대화법을 적용했을 때 더 깊이 있는 관계 변화를 가져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때 상대방의 태도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떤 말이든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화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나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했던 적,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고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차분하지만 단호한 대화법입니다. 첫 번째 핵심은 질문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예의 없는 태도를 보일 때 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런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항상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격 때문에 어떤 동료는 그녀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그녀의 의견을 무시하고 업무를 떠넘기는 일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지만 무작정 화를 내거나 항의하는 대신 그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동료가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며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의견은 고려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이 짧은 질문 하나로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동료는 당황하며 그게 아니라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제 입장에서도 이 업무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한 번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날 이후로 그 동료는 그녀를 쉽게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질문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반복의 힘입니다. 상대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억지스러운 주장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대응 중 하나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리한 부탁을 한다고 합시다. 이번에도 좀 도와줘. 너는 잘하잖아. 이럴 때 여러분은 거절해야 하지만 상대가 계속 밀어붙이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번에는 힘들 것 같아요. 상대가 다시 부탁합니다. 그래도 너밖에 없어. 이번에는 힘들 것 같아요. 다시 설득하려 하면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힘들 것 같아요. 이 반복의 힘은 여러분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이 더 이상 억지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사람은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설득이 어렵다는 걸 깨닫고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핵심은 긍정적인 단호함입니다. 여러분이 단호하게 거절할 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도 방어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거절하면 상대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어?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렇게 하고 싶지만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도와주고 싶지만 제 일정이 있어서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거절하는 것이죠. 상대방도 거절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집니다. 이 대화법을 실제로 사용한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늘 쉽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고 어떤 부탁이든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어떤 친구는 대신 일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자신이 지쳐버린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도와줄 수 있는 부분과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하겠다고. 그날도 한 친구가 찾아와 이번에도 부탁 좀 들어줘라고 했을 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 친구는 당황하며 왜? 예전엔 다 해줬잖아. 그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나를 좀 더 챙겨야 해서 이번에는 힘들 것 같아. 이 말 한마디에 친구는 더 이상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태도에서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대화를 통해 어떻게 상대방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질문을 활용하는 방법, 반복의 힘, 긍정적인 단호함. 이 세 가지 원칙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대화법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대화법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화를 통해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대화가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진 경험이 있나요? 혹은 상대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불편했던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말이 가지는 힘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말을 피해야 할까요? 여기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밝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회사 동료들이 자신을 만만하게 대하는 것 같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동료들은 그녀에게 자신들의 일을 떠넘기기 시작했고 심지어 중요한 회의에서조차 그녀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고민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 지인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지인은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네가 너무 많이 양보하고 있지는 않아? 그녀는 이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이 자신을 만만하게 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그녀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나는 내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그냥 제 생각이긴 한데 잘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신감 있는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의 반응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녀의 의견을 대수롭지 않게 듣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더 이상 만만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단순히 말투를 바꾼 것뿐이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투 하나가 우리의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여러분을 다르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여러분을 가볍게 대하지 않도록 하려면 반드시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말을 할 때 불필요한 사과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런 말을 자주 하지는 않나요? 죄송한데 제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미안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물론 정중한 태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사과는 여러분의 의견을 약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는 굳이 사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면 상대방도 여러분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둘째, 그냥 이런 표현을 줄이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그냥 제 생각인데 그냥 한번 해보는 것도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 않나요? 이런 말들은 여러분의 의견을 덜 중요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표현을 줄이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사람들은 목소리가 떨리거나 말이 빠르면 상대방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착한 태도는 여러분이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세 가지 원칙을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불필요한 사과를 하지 않는다. 둘째, 그냥 같은 불필요한 표현을 줄인다. 셋째,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며 말한다. 이 원칙을 실천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만만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은 외모를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옷차림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첫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자기 확신의 정도라고 말합니다. 즉, 그 사람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항상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이런 말을 먼저 합니다. 그는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며 항상 상대방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살핍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며 상대방의 반응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두 사람 중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방식에서 확신과 자신감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확신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경험, 여러분이 해왔던 노력,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 모두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둘째, 말을 할 때 목소리를 가다듬으세요. 사람들은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들으면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더 신뢰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말을 할 때 속도를 조절하고 또박또박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반응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는 때때로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너무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태도에도 자신감이 부족해집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여러분의 의견은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했고 누군가가 불편해하는 것이 싫어서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는 회의에서도 의견을 내기 전에 항상 주위를 살폈고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바로 말을 바꾸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틀리면 망신을 당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내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방향은 이렇게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처음에는 조용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그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팀원들이 그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그 의견 좋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나 자신을 더 신뢰해야 하는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태도와 말투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자신감 있게 말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존중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저하고 소심하게 행동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가볍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둘째, 목소리 톤과 속도를 조절하여 명확하게 말하세요. 셋째, 상대방의 반응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당당하게 의견을 말하세요.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하는 방식 하나로 사람들의 존중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가볍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자기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신뢰감을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자신이 없고 늘 남들의 눈치를 보며 말을 한다면 그것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절대 강하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강한 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믿는 것, 자신이 말하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말하는 습관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주저하지 말고 불필요한 사과를 줄이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를 바로 바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원래 소심한 성격이라서 이런 변화를 실천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처음부터 당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데는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부터 자신감 있는 태도를 연습한다면 한 달 후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변화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말하는 방식을 점검하세요.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말을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필요 이상으로 사과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 의견을 말할 때 불필요한 변명을 덧붙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세요. 둘째, 사람들과 대화할 때 한 문장을 끝맺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렇지 않나요?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는데 이런 말투를 줄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셋째, 말할 때 목소리에 힘을 키우세요. 조용하고 약한 목소리는 자신감이 없어 보이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 조금 더 또렷하고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전달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여러분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지세요. 자신을 먼저 존중해야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둘째, 명확하게 말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주저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세요. 셋째, 목소리와 말투를 조절하세요. 또렷하고 분명한 목소리는 여러분의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단 하루라도 실천해 보면 여러분 스스로도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전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대할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말을 더 깊이 새겨들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